자, 12페이지 시소화. 여기서 말하는 소화는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소화하는 그 소화 맞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의미가 조금 확장이 돼. 자, 1번 책에 시소화, 1번 소화 옆에 볼게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소화 잘 됐다 하고 때 그 소화가 이거 맞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화는 그냥 뱃속에 좀 이렇게 있던 게 저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똥으로 잘 나오고 우리가 그게 이제 소화라고 본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소화는 그거보다 더 작게 뭔가가 분해돼서 결국은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소화야. 우리가 밥을 먹어, 고기를 먹어, 그걸 왜 먹는 거겠어? 그것이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먹는 거겠지. 근데 그 영양분이라는 게 어디로 섭취하는 걸까? 장이든 뭐든 섭취를 할 거란 말이야. 빨아들일 거란 말이야. 빨아들여서 어디로 갈까? 결국 피 속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이런 고기를 한 조각 먹으면 그게 쭉쭉쭉 지나서 그냥 똥으로 싸버리면 그건 내 몸에 들어왔던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나를 통과해서 나갈 뿐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소화는 내가 먹은 게 잘게 분해가 돼서 속으로 파고들어서 얘 피 속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지. 근데 피 속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거기까지 쪼개. 그 정도로 잘게 쪼개는 게 소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크기가 작은 영양소를 분해한다. 그냥 어디가 큰 걸 요만하게 분해하겠지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수준까지 쪼개는 거야. 굉장히 작게 쪼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소화의 필요성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소화의 필요성.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여 이용하려면 영양소의 크기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덩어리가 너무 커. 근데 피 속으로 못 들어가. 세포, 피 속은 이제 요 얘기야. 자, 요게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린 거냐면 혈관을 그린 거예요. 여기는 내 몸 속이고 자, 피를 타고 뭔가 막 지나가. 파이프 속으로 막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 피 속에 있는 애가 결국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몸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내 이 혈관이 세포입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거야. 당연히 이쪽도 세포가 있죠. 세포들이 벽돌 쌓듯이 잔뜩 쌓여져 있는 거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애들이 잘게 분해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게 얼마나 작아야 되냐면 이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작으면 안 돼. 이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작아야 어떤 고무막 같은 거를 통과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정도로 작아져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소화효소 봅시다. 소화효소. 근데 결국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결국 잘게 쪼개서 피 안으로 집어넣는 게,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인데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야. 뭐 우리 몸에 당연히 물 되게 작은 거야 분자가. 그래서 물도 얘네들은 소화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로 작은 애들이야. 어마어마하게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그냥 작은 애들끼리 왔다 갔다 얘네들 세 마리는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소화는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분해하는 거다. 자, 동그라미 2번 소화효소.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입니다.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하며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해. 자, 밑줄 좀 칩시다.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 밑줄 주세요. 소화는 결국 누가 한다? 소화 효소가 합니다.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 근데 이 효소가 이게 좀 독특한 놈이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효소만 똑 떼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효소는 딱 한 가지 일밖에 못해. 다른 거 비슷한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다. 그러면 오로지 걔는 돌아다니면서 단백질만 분해해. 딱 한 가지 일밖에 못해. 한 효소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한다.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체온 범위에서 활발하게 작용 밑줄 치세요.
체온 범위 위에서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여백이 좀 있나요? 자, 왜 체온 범위에서 작용할까요? 알아서 쓰세요. 소화 요소는 단백질입니다. 소화효소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만약에 너무 뜨거워진다 그러면 계란이 익듯이, 계란이 익으면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게 하얘지고 그 다음에 딱딱해지잖아. 변합니다. 단백질은 열받으면 변해요. 자, 그래서 소화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뜨거워도 그렇게 변해버려서 못 움직이고요. 차가워져도 애들이 물처럼, 그러니까 얼음처럼 얼어버립니다. 못 움직여요. 그래서 체온 범위 37도 정도에서 가장 잘 움직여, 소화효소는. 자, 붉은 글씨 2번 소화계 봅시다. 붉은 글씨 2번 소화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화계. 소화계가 뭐겠어? 자, 세포.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된다? 기관.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된다? 기관계. 기관계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개체. 지난번에 봤던 거죠? 이게 생물의 구성 단계야. 동물의 구성 단계죠. 동물은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죠. 이 기관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순환계, 면역계, 호흡계 그런 계들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화계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화계가 바로 이 기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소화계를 이루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소화계를 이루는 기관들이 얘네입니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이게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뜻이야. 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까지는 우리가 금방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그 사람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야, 니네가 밥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입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거야. 입부터. 입이 소화기관이야. 그래서 입은 우리가 말할 때도 쓰고 숨 쉴 때도 쓰지만 말하거나 숨 쉬는 거는 부차적인 거야. 주로 입이 하는 역할이, 주로가 아니라 입이 하는 역할이 그냥 먹는 거야. 소화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고기를 먹으면 그냥 꿀꺽 삼키지 않잖아. 입에서 씹기 시작하잖아. 씹는 거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 이로 잘게 씹어서 얘 덩어리를 줄이면서 침, 이 침에 소화효소가 있어. 이 침으로 이 음식물을 섞어주는 거야. 이 혀로. 막 섞으면서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 입입니다. 니네가 씹는 거야, 밥 먹을 때. 처음에 소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 입부터.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 다음에 항문까지. 이게 바로 소화기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음식이 지나가는 길만 생각하면 금방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외에 세 가지가 더 써있지. 간, 쓸개, 이자. 간이나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야. 하지만 소화에 관계된 소화기관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 잘 봐주시고요. 그림 꼭 봐야 됩니다. 자, 소화관 첫 번째 점. 책 찾았냐? 소화관. 자,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으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써있죠. 자, 오른쪽에 그 사람 그림 같은 그 해부되어 있는 그림 같은 거 잘 좀 보세요. 입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 쭉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소화를 따라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먹었다. 그러면 3번. 입과 위에서 소화 이렇게 되어 있고 표가 하나 나옵니다. 입 볼까요? 입부터 봅시다. 자, 표에 입이라고 써 있고, 자,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무슨 분해? 녹말분해라고 써 있습니다. 녹말분해. 보라색으로 형광펜 안에서 칠해져 있죠? 자, 우리 네모칸 칩시다. 녹말분해. 이거 쓸 여백이 없네. 약간 여백이 없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중에서 녹말은 어떤 거니?
녹말은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지방이냐? 탄단지 중에 뭐야? 탄수화물이지? 자, 여백이 없긴 하지만, 약간 있잖아요. 여기 땡겨서 쓰세요. 탄수화물. 이거 왜 쓰느냐? 자, 탄단지 3개 중에 가장 최초로 소화되기 시작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야. 최초로 탄수화물이 어디서 소화됩니까? 입에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입에서 소화가 안 돼. 일단 먹고 보는 거야, 걔네들은. 근데 탄수화물이라는 놈은 입에 들어오자마자 소화가 시작됩니다, 입에서. 녹말이라는 놈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키워드들 잘 알아놓으시고요. 침 속에 옆에 읽어볼게요. 옆에. 침 속의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어떤, 자, 당연히 키워드가 뭐겠어?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자,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이 한 줄은 그냥 다 외우는 건데요. 필기래. 밑줄 좀 줍시다. 자, 침 속 밑줄. 아밀레이스 네모칸. 녹말을 엿당으로 밑줄. 자, 녹말이라는 놈이 입에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해. 자, 녹말은 입에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해. 입에 침 속에 무슨 효소가 있냐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어. 아밀레이스는 소화효소야.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써있잖아. 아밀레이스는 소화효소야. 침 속의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분해를 해버려요. 막 분해해서 걔를 뭐로 만들면 엿당으로 만들어. 니네가 집에 가서 이거 진짜 오늘 한번 해봐. 밥을 반찬 없이 그냥 밥만 일단 내 입에다 집어넣고 침이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밥에 뭔가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오니까 그냥 계속 씹어봐. 침과 섞으면서. 근데 좀 오래 씹어야 돼. 한 1분 정도 씹어봐. 막 죽이 되겠지. 입속에서. 근데 삼키지 말고 계속 씹어봐.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달아져. 왜 달아지냐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그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 엿당은 녹말은 달지 않아. 근데 녹말을 분해서 당으로 만들면 엿당은 답니다. 달달해요. 그래서 그 밥을 계속 씹다 보면 달아.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밥을 너무 금방 먹지 마. 금방 먹으면 안 되고요. 오래 씹어야 됩니다. 1분 정도 씹어보세요. 근데 그런 소화효소가 어디 들어있다? 침에 들어있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분해합니다. 자,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탄수화물이 녹말이니까. 녹말이 이제 탄수화물 일종이니까. 탄수화물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분해돼야 끝나냐면 포도당으로 가야 끝나. 포도당. 어디에 적을 데가 없나요? 그 맨 위에 12페이지 맨 위에 어디 여백 같은 게 있잖아. 자, 참고야. 이건 여기다 나도 쓰고 지울 거야. 자, 참고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산, 지방.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분해된다고 했냐면은 내 피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까지 분해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자,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녹말을 얘기해. 대표적으로 녹말. 녹말은 한번 분해되면 엿당이 됩니다. 근데 엿당은 내 피 속으로 못 돌아가. 아직까지 너무 커. 엿당은 마지막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끝납니다. 자, 단백질은 단백질로 시작해. 탄수화물은 녹말로 시작하지만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로 시작해. 단백질은 한번 분해가 돼서 물론 중간 단백질이 있어.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는 안 배워.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워.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고 단백질은 분해돼서 뭐로 끝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야 돼. 아미노산. 자, 지방도 우리가 먼저 먹으면요. 얘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야.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돼야 피 속으로 들어가. 자, 얘네들입니다.
결국 얘네들은 너무 덩치가 큰데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작아서 내 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소화된 분해 산물이라고 불러. 분해 산물. 소화 산물 또는 분해 산물. 분해 산물. 분해 산물 이렇게 불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오늘 내내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탄수화물을 소화시킨다. 결국 녹말을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거야? 포도당까지 가야 끝나는 거야. 단백질을 어디까지 가야 끝나? 어떻게든 분해를 해서 계속 자꾸 쪼개서 아미노산까지 가야 끝나는 거고. 지방도 쪼개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까지 분해를 해야 이렇게 쪼개놔야 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가 됩니다.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분해산물, 소화산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거는 상식이야. 참고로 이번 파트에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보세요. 다시 저기서. 입에서는 그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분해한단 말이야. 그거까지는 좋아. 녹말을 어디까지 분해해? 몇 단까지 분해해? 자, 그러면 탄수화물 소화는 입에서 끝났니? 안 끝났지. 아직 요 단계까지 못 온 거야. 요 단계까지만 입에서 할 역할이야. 그리고 이제 넘겨줍니다. 이따만하게 큰 거를 조그맣게 쪼개놓고까지는 가능해. 하지만 얘를 더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못하는 거야, 입에서는. 자, 그래서 녹말을 몇 단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점이 뭐냐면요. 입에서는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골고루 섞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이거 뭐 밑줄 안 칠게요. 그냥 막 씹어서 먹잖아. 씹어서 먹고 침과 골고루 섞는데 누가 섞어줘? 혀가 섞어주는 거야, 혀. 니네 잘 생각해봐. 밥 먹으면서 혀가 놀질 않아. 혀가 계속 이러고 있어. 움직이면서. 와, 꾸덕꾸덕 하면서. 오늘부터 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먹어보세요. 진짜 내 혀가 뭘 하고 있는지. 자, 봐라. 그러면 첫 번째 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점 이런 얘기가 쭉 있었지. 이것도 여백이 없으니, 여백이 옆에 조금 있으니 알아서 필기하세요. 자, 이 첫 번째 점이 뭐냐면 이게 화학적 소화야. 두 번째 점이 뭐냐면 이게 기계적 소화야. 입에서는 화학적인 소화와 기계적인 소화가 다 일어나. 보기에 나오면 맞춰. 예를 들어서 입에서는 화학적 소화만 일어난다. 틀린 말이야. 기계적 소화도 일어나. 기계적 소화는 뭐야? 어떤 화학 물질이 아니라 막 부시고, 찢고, 자르고, 섞고 이런 과정들. 자, 써놓으시고요. 자, 이제 위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꿀떡 삼켰어요. 자, 입에서 저 정도까지만 하고 삼켰어. 자, 그럼 저 음식은 일단은 어디로 가? 위로 가기 전에요. 위로 가기 전에. 자, 선생님 봐봐. 입에서 이제 삼켰어. 어디로 가? 기도는 임마 공기가 지나가는 거 아니지. 기도로 음식 들어가면은 그냥 칼락칼락 그게 살에 들이는 거야. 밥 먹다가 칼락칼락 막 잘못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 너네 그 음식 급하게 먹지 마세요. 급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여기는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거든. 관이 두 개가 있어. 여기가 이제 기도가 있고 공기 통로, 허파 연결돼 있지, 허파. 그리고 또 하나 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식도죠, 식도. 음식물 지나가서 여기 위에 연결돼 있죠. 그런데 여긴 입이 하나야. 입이 하나.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로 가고 입으로도 숨 쉬잖아, 우리가. 숨을 쉬면 또 이렇게 가고.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를 누가 결정해 줍니까? 요 안에 요런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착 막아줬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숨을 쉬고 싶다. 그럼 이 근육이 식도를 막아. 탁 식도 막아주면 공기가 여기 들어가고.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 딱 기도를 막아주고 식도로 넘겨주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렇게 해주거든, 알아서. 그런데 밥을 급하게 먹으면 막 배고파가지고 막 미친듯이 처먹으면 얘가 잠깐 음식물 들어갈 때 얘를 막아줘야 되잖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왔다 갔다 가다가 니네가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그 음식이 막기도 전에, 이 구멍, 기도를 막기도 전에 음식이 여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 늦게 막은 거야.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러다가 여기에 이렇게 김치라도 하나가 끼면요, 숨 못 쉬어 죽습니다.
숨을 못 쉬, 막 끙끙 질식해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무슨 뭐 하임리법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음식 이렇게 토해내게 막 하는 이런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애기들도 심심치 않게 실제로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어른들도 많이 죽어. 생각보다. 특히 이제 석주는 조금 있다가 이제 군대 갈 거 아니야. 군대에서 은근히 이걸로 많이 죽는다. 왜냐면 군대는 빨리빨리 하라고 막 지랄지랄 하거든. 야, 너 5분 안에 빨리 다 처먹어. 다 처먹고 빨리 와서 뭐 일해. 막 그런단 말이야. 뭐 고참들이 갈구고 그러면 어떻게 해. 빨리빨리 먹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먹다 보면 칵 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탁 들어가지고 숨 못 쉬어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젊은 애들도 그래. 아니, 들어간 걸 어떻게 빼겠어. 내 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뺄 수가 없지. 밥 먹을 때 조심하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최대한 잘게 잘 쪼개서 이렇게 먹고. 애기들은 이거 왜 이런 일 사고를 많이 당하냐면요. 이런 사탕, 알사탕 같은 거 잘못해서 꿀꺽 삼키다가 요로 콕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아버리면 죽는 겁니다. 큰일 나요. 자, 어쨌거나 제 입에서는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 이 얘기 하려고 해요. 다 일어나고요. 쭉 넘어가면 그 음식이 어디로 가? 기도가 아니라 식도로 가지, 식도.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갑니다. 자, 식도가 소화계에 들어있는 소화기관이야. 하지만 식도는 소화에는 관련이 없어. 그냥 음식이 지나가기만 하는 거야. 입과 위를 이어만 주는 긴 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도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음식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단계가 위로 갑니다. 그래서 입을 지나 음식이 식도를 지나는데 식도는 생략하고요. 이제 그 다음 칸이 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 위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점, 단백질 분해. 드디어 단백질을 분해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네모칸 대학. 단백질은 어디서 분해되기 시작해? 최초로 위에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탄수화물은 최초로 어디서 분해돼? 입에서 분해되기 시작해. 단백질은 최초로 어디서? 위에서 분해되기 시작해. 아직 지방은 분해도 안 됐어. 그러니까 지방은. 자, 읽어봅시다. 위액 속에 소화효소인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한다. 야, 이게 또 이제 꼴랑 이렇게 한 줄 써 있는데요. 위액 속에 펩신 단백질을 염산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분해? 이건 안 써도 되는데요. 단백질을 뭘로 분해하냐면요. 아미노산 분해 아닙니다. 중간 단백질이에요. 중간 단백질로 분해합니다. 중간까지만 이렇게 이것도 분해하는 거야. 근데 오늘 쓰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펜 들고요. 위액 속, 자, 여기 침 속에 들어있지? 이 아밀레스한 소화효소가 침 속에 들어있어. 자, 펩신, 네모칸.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어디 들어있어? 위액 속에 들어있어. 위액 속에. 자, 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앞에서 뭐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있어. 음식이 있어. 그러면 음식 이 위 벽에서 펩신이 막 나옵니다. 이 위액이에요. 위액이 나옵니다. 이 위액이 나오는데 그 위액 속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펩신이야. 펩신이라는 강산성이구나.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얘는 강산성에서만 또 작용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어쨌거나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걔가 단백질을 분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요. 자, 니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너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염산.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펩신 혼자서는 분해를 못해. 이게 정말 이게 독특한 건데 펩신은 소화효소야. 그래서 뭔가 단백질이 모이면 단백질 내가 자르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놈이야. 근데 얘는 염산 속에서만 작용을 해. 활동을 해. 염산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 염산인 속에서만 뭔가 활동을 하는 뭐 그런 아주 굉장히 강산성인데 그 강산성 속에서만 얘가 단백질을 자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야. 그래서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단백질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펩신 혼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기 시작한다. 틀렸습니다.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염산과 같이 분해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염산은 그럼 소화효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소화효소 아닌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외워야 돼. 염산,
내가 어떻게 이거 필기할래? 내가 필기를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칸이 너무 다 작아서 뭐 알아서 하세요. 난 진짜 모르겠다. 소화요소 아님이라고 다시 써놔. 소화요소 아니라고 반드시 써놔. 염산도 소화요소다. 쓸개즙도 소화요소다. 이 말이 내가 장담하건대 니네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반드시 OX 문제로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올 확률, 반드시라고 하는 좀 그렇다. 나올 확률 99%. 1% 빼고. 염산은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잘 봐주세요. 자, 펩신 혼자서 단백질 분해한다? 못합니다. 염산과 같이 분해해야 되고요. 염산은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펩신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일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염산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두 번째 점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점 읽어볼게요. 위액 속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고, 자, 밑줄, 펩신의 작용 돕기, 밑줄. 그래서 염산의 특징, 펩신 작용 돕기, 펩신 돕기, 밑줄. 다음, 음식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작용, 살균 작용, 밑줄. 살균 작용, 밑줄. 이게 염산의 일입니다. 근데 염산이라는 애가 뭔지는 뭐 본 적도 없고 잘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산성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 우리 화학 시간에도 많이 그런 얘기 했었지. 실제로 염산은 이런 피부 같은 데 이렇게 부으면 피부 다 타버려. 단백질 막 다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그 염산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들은 펩신도 도와주면서, 자, 니네 요즘 같은 따뜻한 날에 내 삼계탕 집에서 먹다가 만약에 삼계탕을 왜 예로 드냐면 삼계탕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고칼로리 음식이라 그래. 삼계탕 먹다가 하루 정도 놔둬봐. 이거 이따 아침 먹다가 이거 저녁에 먹어야지. 잘못하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삼계탕이 쉬어버려. 상해버린다. 그 정도로 세균이 잘 자라. 왜냐면 세균도 영양분 있는 거 좋아하거든. 삼계탕 보니까 영양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살아버리는 거지. 자, 그런데 내 뱃속에 뭔가 음식이, 그런 아주 좋은 음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내 배는 37도란 말이야. 따뜻해. 물기도 많아. 그럼 세균이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내가 신나게 먹은 게 금방 상합니다. 그런데 그 상하지 말게 염산이 살균작용을 해버려. 싹 다 세균 죽여버려.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소화되는 동안 상하지도 않게 만들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염산의 두 가지 특징 잘 외워놓으세요. 1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개념 속성 문제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무기염료에 대한 설명은 뭐, 바이타민 설명은 바, 물에 대한 설명은 물, 이렇게 쓰래요. 자, 6번 문제. 은제였나요? 개은인가요? 은제죠, 은제. 은제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몸의 구성성분 중 가장 많다. 뭐죠? 뭐죠, 이게? 물이지. 무, 바, 물, 셋 중에 하나 써야 되니까 물이라고 써야겠네요. 2번. 칼륨, 칼슘, 철, 마그네슘, 이거 뭐야? 은제. 큰 소리로. 무기염료죠. 3번. 섭취량 부족하면 괴혈병 같은 결핍증, 이거 뭐야? 바이타민. 4번. 영양소 노폐물들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 물이죠. 자, 7번 봅시다. 아유, 제일 싫어, 이런 문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복잡하게만 하고. 맨 첫 번째 줄 봅시다. 어떤 기억이란 영양소를 검출하려고 아이오딘, 아이오칼륨 용액을 사용했네. 그럼 석주야, 기억이란 영양소는 뭘까? 녹말이죠, 녹말. 배도 녹말. 자, 색깔 변화 봅시다. 색깔이 무슨 색을 띌까요? 니은? 청남색을 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청남색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진남색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냥 학교 선생님 따라가, 그런 건. 대충 이렇게 진한 파란색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줄 포도당 봅시다. 포도당 검출 용액 볼게요. 석주야, 디귿. 무슨 용액을 가열하래?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을 넣으면 색깔이 무슨 색깔 나와요? 에이? 황적색이 나오죠. 황적색.
적색이 나옵니다. 황적색. 주황색이에요. 한마디로. 자, 세 번째 줄 단백질 봅시다. 자, 검출용액 석주야. 미음이 무슨 수용액? 더하기 1% 황산구 1투 수용액. 미음은 뭐겠어? 앞에 5% 빼면 안 되지. 5% 수산화투륨 수용액. 더하기 1% 황산구 1투 수용액. 이걸 줄여서 뷰렉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뷰렉 용액. 자, 그럼 색깔은 무슨 색을 띱니까? 단백질? 보라색이에요. 단백질 하면 왠지 보라색이 좀 떠올라야 돼. 단백질. 아까 봐. 선생님도 단백질은 웬만하면 보라색으로 씁니다. 자, 보라색은 왠지 단백질 색깔이에요. 자, CO 무슨 영양소인지 모르겠는데요. 검출 뭔지 모르겠는데, 야,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까지 다 가려면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자, CO는 지방입니다. 지방. 자, 그럼 저기 석주야, 지방 검출 검출 용액이 뭐야? 수단쓰리. 수단쓰리 용액이고요. 색깔은 선홍색을 띈답니다. 좋아요. 자, 8번. A, G의 이름을 쓰래요. 오른쪽, 왼쪽 페이지 찾아보면서 잘 한번 맞춰보세요. 영주야, A 뭐야 이름이? 입, B. 식도, C. 간이에요. 대충 우리 몸의 장기 모양은 좀 외워놔. 간, D. 위, E. 아니에요. 그 E가, 자, 니네, 좀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초록색 이렇게 매달려 있지. 니네 지금 다 칼라잖아. 칼라로 보고 있잖아.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 마. 이거 좀 칼라로 써 있으니까. 노란색이 이자고요. 초록색이 쓸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배를 갈라보잖아. 그럼 이자가 실제로 누구래? 실제로 누구라고요?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물론 내가 본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다 영상으로만 봐서. 내가 뭐 내 배를 이자가 이만합니다. 실제로. 요만해요. 요만한 게 내 이렇게 이자 이렇게 있고, 쓸개는 이거보다 좀 작기는 한데, 쓸개는 초록색, 진한 초록색 주머니야.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 있어. 알파벳 E,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자, F는 뭐예요? 소장, 작은 창자. 소장이 다른 말로 작은 창자야.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소장이 있고요. G는 뭡니까? G? 대장. 자, 9번 문제.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완성하세요. 알파벳으로 쓰면 되네요. 자, 은재가 또 해봅시다. A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B로 지나서, 기억은 B, 니은은 D로 가겠죠. 위.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F, 소장. 그리고 G, 대장으로 가면서 끝나네요. 오케이. 자, 10번. 입과 위에서 소화 과정에 대해서 옳지 않고. 자, 1번 석주. 입에서 녹말이 분해된다. OX. 5. 2번. 위에서 단백질 분해된다. 석주. 그럼 위에서 단백질 분해되지 않아? 위에서 단백질 분해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써왔는데 단백질 분해되죠? 5. 3번. 펩신은 침과 위액 속에 들어있다. OX. X. 펩신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 새끼야. 위액 속에 들어있다고 써있잖아. 아니, 야,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게 이게 키워드야. 이거 최소한 이걸 밑줄 쳐놔야지. 이상한 데 쳐놓지 말고. 펩신은 위액 속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죠? 4번. 아밀레이스는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합니까? 아니, X지? 아밀레이스가 염산 도움이니까 펩신이 염산 도움 받는 거야. 그죠? 아이씨, 너무하잖아. 그치? 석지, 이거 첫날이,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후유증이고 나발리고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야지. 칠판에 써있는 거 가지고 헛소리 하면 어떡해.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위를 지났어. 가봅니다. 자, 이제 위를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소장으로 갑니다.
조금 위로 적을 걸, 씨. 여기다 너 그냥 적어. 몰라. 자, 이제 위를 지나서 소장. 다른 말로 작은 창자. 작은 창자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소화, 아까 소화 산물을 뭐라 그랬냐?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 모노기스 얘네들 있잖아. 싹 다 소장에서 끝나, 이젠. 소장은 소화가 끝나는 곳이야.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아밀레스 녹말이 열심히 엿당을 부는데 녹말이 계속 내려올 수도 있어. 녹말이 위를 지나서 소장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는 언제 있는 거야? 니네가 제대로 안 씻고 삼켰을 때. 제대로 녹말을 입에서 막 씹어야 되는데 너무 뭐 배고파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밥을 흡입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녹말이 아밀레스랑 만나지 못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소장이 알아서 여기서 다 끝내줍니다. 혹시 뭔가 소화 안 된 게 있어도 싹 다 끝내주는 게 최종이 소장이야. 자, 밑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는 그냥 통째로 다 별표인데 뭐 어차피 밑줄 많이 칠 거니까 넘어갈게요. 소화액이 이제 쓸개즙이라고 하나 보이네요. 쓸개즙. 자, 이게 이제 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 뭐야, 이게? 자, 이게 간이에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간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소화야, 소화. 소화에 관련된 기능을 많이 해. 그래서 간은 소화기에 관련된 기관으로 봅니다. 자, 이 간은 그냥 핏덩어리예요, 사실은. 자, 이런 간에서 열심히 뭘 만드냐면 쓸개즙을 만들어. 그게 신기하죠? 간즙이 아니라 이제 쓸개즙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자, 쓸개즙을 만들어서 이 간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머니에 열심히 담아 놓습니다. 요게 쓸개즙이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 쓸개즙. 그래서 이런 초록색 쓸개즙을 많이 담아 놓고 그 쓸개즙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자가 또 이렇게 있고요. 자, 옆에 이제 뭐가 지나가냐면은, 자, 이제 위가 이렇게 있죠. 밥 먹으면 여기서 위에서 막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 위에서 작은 창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창자가 막 꿀꿀꿀꿀 흘러서 내 뱃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간에서 만든 쓸개즙 관이 연결돼서 쓸개즙이 평평평 빠져나오고 이자라는 기관에 관이 연결돼서 여기서 이자에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또 평평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반죽이 된 그런 음식물과 섞이고 나서 그게 소장으로 막 지나가서 소장에서 이제 최종 소화가 되는 거야. 쓸개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쓸개즙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요소 없음 써있죠. 책에 소화요소 없음이라고 써있어. 옆에 밑에 써놔. 쓸개즙 소화요소 아님. 자, 칠판 보시면요. 소화요소 아니라고 써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두 개가 뭐야? 염산과 쓸개즙이다. 염산과 쓸개즙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맞아. 하지만 염산과 쓸개즙은 소화요소가 아니다. 잘 봐야 된다. 소화요소 아니다. 자,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 작용. 지방 덩어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지방이 잘 소화도록 돕는다 써있죠? 지방이 잘 소화도록 돕는다 밑줄 쳐. 지방 소화 도와. 지방. 자,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 지방의 소화를. 뭐야? 끝이야? 아유, 빈칸 그래도 좀 있죠? 한 줄만 좀 써놓읍시다. 한 줄만. 야, 봐봐. 지금 위에서는 염산이 잔뜩 나왔지.
그럼 위에서 염산이 잔뜩 나오면 얘는 굉장히 산성 물질이란 말이야. 그 산성 물질이 그대로 나와서 내 뱃속을 지나가면 내 뱃속 다 녹아. 싹 다 녹아버리는 거야. 물론 이 위는 그 산성 물질에 녹지 않게 코팅을 해. 지가. 그래서 지는 산성 물질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강한 산성 물질이 이렇게 나오면요. 얘들 싹 다 녹아버려. 우린 죽는 거지. 셀계의 집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중화시킨다 써놓으세요. 산성물질을 중화시킵니다. 쓸개즙이. 그래서 쓸개즙은 염기성 용액이야. 이 염산은 이게 산성 용액이고.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요. 저렇게 중성이 됩니다. 중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쓸개즙의 역할이니까 이게 하나 쓰시고요.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이 옆에 플러스 강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왔어. 1번, 플러스 강 1번. 맨 위에 간이라고 돼 있지? 간. 자, 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쳐 옆에. 쓸개즙을 만들어 밑줄. 일단 거기서 끝. 자, 지금 우리가 쓸개즙이라고 신나게 배웠지? 그럼 쓸개즙이란 말은 이게 쓸개거든, 요게 쓸개. 마치 이 쓸개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 이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져? 지금 밑줄 쳤잖아, 밑줄.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간에서 만들어지는 쓸개즙을 쓸개에다가 잠시 참고 보관하는 주머니야. 쓸개는 단순히. 쓸개는 그냥 주머니에 불과해.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간즙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간에서 나오는지 몰랐어. 몸을 분해해보니까, 해부해보니까, 야, 이게 쓸개, 여기에 이렇게 쓸개즙이 담겨있네. 이게 쓸개라는 데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보관을 하는 거였다. 근데 어떻게 이미 이름을 쓸개즙이라고 지었고, 쓸개라고 막 했는데. 자, 니네 맨날 남는 문제로 나온다.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씩 강조한다, 지금. 그래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밑줄 쳤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쓸개 보이죠? 쓸개. 읽어볼게요.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저장하였다가 소장으로 분비. 자, 쓸개즙 저장 밑줄 쳐. 그럼 쓸개의 역할은 뭐다?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을 잠깐 분비하기 전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저장. 자, 다시 이제 표로 와서 이자액을 봅시다. 이자액. 이제 이자가 마지막 끝판 대장이에요. 자, 이자액 오른쪽에 보니까 소화효소가 3개나 써 있어. 아멜레이스, 또 뭐야?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 3개가 이렇게 써 있어. 아까 이자 노랗게 생긴 거 기다란 거 있었지? 그 이자. 자, 이자는 3가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저 3개가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요소야. 그래서 이자라는 놈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다 만들어내야. 굉장히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놈이지. 자, 아밀레이스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잘 안 먹고 넘어갔어도 이자에서 다시 퐁퐁퐁 분비를 해주더라고. 자, 아밀레이스 옆에 읽어볼게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펜 들고, 펜이 뭐 아까 무슨 색이었지? 어디였냐? 여기 있다. 자, 아밀레이스 네모칸 치고요. 침 속에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밑줄 다시, 이거 밑줄 다시 치세요. 탄수화물을 두 번째 소화시킵니다. 여기서 탄수화물. 다음 트립신이라고 보이죠? 네모칸 치시고요.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한다 써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 밑줄 쫙 치시고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지금 칠판에 2개가 써 있어.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2개. 뭐가 써 있지? 펩신이 써 있고요. 트립신이 써 있습니다. 특징은 다 뭐예요? 신으로 끝나요. 신으로 끝나요. 펩신은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고 트립신은 이자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요소야. 자, 그래서 트립신과 펩신 반드시 외워 놓으시고요. 지방 분해 요소가 최초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끝 딱 하나 나옵니다. 얘예요. 이 빨간색. 아씨, 뭐 노란색으로 할까? 티가 안 나지, 색깔이? 라이페이스.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세상에 지방 분해 요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외워야 되지 않겠어? 라이페이스라는 놈이 등장을 해. 자, 앞에 읽어보자. 지방을 최종 성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로 분해한다. 야, 한 방울로 끝내, 그냥.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면서 한 방으로 끝내버립니다.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고 끝내버린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뭐야? 지방의 끝판, 마지막 분해 산물이라고 했잖아. 그 지방을 그냥 간단하게 분해하고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방 소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지방을 소화시키는 분해 요소 이름이 뭐야? 라이페이스.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애가 있어.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 뭐야?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 효소는 아니야. 효소는 라이페이스야. 도움을 주는 물질. 쓸개즙. 지방 소화를 돕는다고. 자, 쓸개즙은 지방을 이렇게 감싸. 쪼개지 못하지만 감싸. 지방을 감싸서 라이페이스가 잘 소화가 되게, 잘 분해되게 돕습니다. 아유, 칠판 글씨 몇 개 되지도 않은 거 좀 외워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잘 외우세요. 집에 가서 외운다고 안 외우지, 니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이자를 지나면요. 이제 마지막 소장으로 가겠지요. 아이씨, 치워. 작은 창자로 가서 작은 창자에서 다 끝냅니다. 막판이에요. 자, 소화효소 이름이 탄수화물 소화효소,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효소. 아주 단순 무식하죠.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뭐 하는 것이냐? 옆에 읽어볼게요. 엿당을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자, 엿당을 최종 산물 포도당으로 분해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뭐랄까? 네모칸 치시고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 끝. 포도당이 이제 됐잖아. 끝이야, 끝. 포도당까지 가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단백질 소화효소 이름이 단백질 소화효소 네모칸 치시고요. 자, 단백질 소화효소 옆에 읽어볼게요. 펩신과 트립신에 분해된 단백질의 중간 산물을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 밑줄 치세요. 아미노산으로 분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해 끝. 계속 말하지만 라이페이스는 여기서 끝이야. 지방은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은 간단해.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여기서 덜 됐으니 마지막 소장에서 마지막까지 분해되면서 끝납니다. 자, 이게 입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용 과정이고, 요거는 이 전체적인 얼개를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밑에 5번 소화의 전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이 세로로 이렇게 나온 얘기를 그림을 옆으로 그려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어. 옆으로 가면서. 자,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밑에 6번 영양소의 흡수를 봅시다. 5단계 영양소의 흡수. 자, 최종 소화산물은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소장 안쪽 벽의 구조.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 나온 돌기가 많이 있다. 자, 주름이 많고 밑줄.
자, 주름 표면에는 융털량은 돌기가 많이 있다. 융털 동그라미. 아주 잘잘잘잘한 털이 되게 많아. 그럼 그런 털들이 도대체 왜 있느냐? 화살표 읽어봅시다. 소장 안쪽 벽은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중간부터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밑줄 쳐. 다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밑줄 쳐. 자, 다시 융털이 왜 있습니까? 융털의 역할이 뭡니까? 융털의 기능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게 답이야. 영양소와 맞닿고 있는 표면적을 매우 넓게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준다가 정답입니다. 밑줄 그대로 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보는데요. 자, 이거 여기다 할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작은 창자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매끈하면 이 작은 창자 소장과 음식물이 닿는 표면적이 좀 적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털이 많으면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다 여기도 만나고 표면적이 엄청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융털이야. 이게 융털. 이거보다 훨씬 작아. 이런 융털들이 잔뜩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융털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거야. 이렇게 융털이 있고 또 융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융털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융털이 있고 여기가 이제 관이지. 음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소화되는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다. 저 융털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 여기가 좀 작게 그렸는데. 저 융털은 이런 파이프가 이렇게 깔려 있어. 노란색. 이렇게 파이프들이 이렇게 있어. 이 파이프의 이름이 뭐냐면요. 암주관이에요. 암주관. 그럼 이 파이프를 둘러싸고 혈관들이 이렇게 있어. 혈관들. 그럼 이 혈관들의 이름이 모세혈관입니다. 감싸고 비밀비밀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단 말이야. 얘가 뭐냐면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면 저 암주관과 모세혈관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역할이 암주관은 지용성 물질을 여기서 흡수하고 모세혈관은 수용성 물질을 흡수해. 지용성과 수용성 아까 잠깐 얘기했지?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거, 수용성은 물에 녹는 애들이야. 지용성 물질은 뭐겠어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 당연히.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지? 바이타민 중에 A, D, E, K 얘네들. 얘네가 지용성 물질이잖아. 걔네들. 나머지는 싹 다 수용성.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도 뭐 B나 C, 그 다음에 무기염류들,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도 다 물에 녹아서 움직인단 말이야. 얘네들 싹 다 수용성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거를 흡수시킵니다. 비타민 A, 암주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거야. 노란색을 타고 가. 비타민 C, 바이타민 C, 모세혈관을 흡수해서 피를 타고 그냥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주관과 모세혈관이 서로 무엇을 흡수하냐가 갈라져. 그 얘기입니다. 자, 표가 여기 표 나오죠? 이 표. 자, 이 표 보세요. 자, 이 왼쪽에 요게 왼쪽 줄이 수용성 영양소고 오른쪽 줄이 지용성 영양소네. 아, 여기다 쓰자. 여기가 왼쪽이 수용성, 여기가 지용성이라고 이렇게 써있지. 첫 번째가 뭐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자, 다 밑줄 쳐. 포도당 밑줄, 아미노산 밑줄, 무기염류 밑줄 써.
바이타민 B, C. 얘가 수용성이에요. 저기로 흡수됩니다. 융털의 모세혈관 흡수 밑에 써있죠?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 모세혈관 네모칸 쳐. 융털의 모세혈관 흡수됩니다. 다음 지용성 보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써. 바이타민 A, D, E, K. 지방산 밑줄, 모노글리세리드 밑줄, 바이타민 A, D, E, K. 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 융털 암주관. 암주관 네모칸 치시고요. 암주관으로 흡수, 융털의 암주관. 자, 수용성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지용성은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됩니다. 자, 마지막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대장.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대장으로 이동한다. 첫 번째 점,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 소화작용 거의 일어나졌고, 자,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 밑줄 쳐. 대장에서는 마지막 큰 창자는 소화되는 곳이 아니야. 이미 소화 다 끝난 찌꺼기들만 모여있는 곳이야. 따라서 거기서는 더 이상 양분 흡수도 안 해, 인간이. 자,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 소화작용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물 흡수, 주로 물 흡수 밑줄 쳐. 흔히 소장을 지난 애들도 소장을 이제 이런 거 다 흡수된단 말이야. 다 흡수돼도 약간 죽 같은 애가 나와. 근데 우리가 그 죽 같은 애를 똥으로 싸진 않잖아. 똥이 약간 좀 끈적끈적한 그런 걸 싸잖아. 그러니까 거기 죽 같은 애가 대장을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물을 흡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쫙 뽑아내니까 이제 끈적끈적하고 걸쭉하고 되직하고 하다가 이제 덩어리가 돼서 똥으로 쑥쑥 빠져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대장 하는 역할이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물 흡수 밑줄 쳤지 지금. 그런데 흔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잘못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선생님도 이게 거의 커피가 대부분 물이잖아. 싹 다 99% 물이잖아. 이런 물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 기관이 어딜까? 대장이 아니야. 소장이야. 소장에서 물을 제일 많이 흡수해. 근데 물을 흡수해도 아직까지 묽으니까 대장에서 마저 흡수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대장이 흡수하는 거는 물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장이 주로 물 흡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뿐이야. 자, 어쨌거나 주로 물이 흡수된다. 두 번째 점, 마지막 점, 맨 밑에 물이 빠져나가서 남는 물질은 대변이 되어 항문을 통해 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통해 문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똥 싸는 걸 배설한다 이렇게 해서 배설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과학에서. 똥은 배출입니다. 배설은 오줌이에요. 배설은 오줌이고요. 배출은 똥이야, 똥. 배출과 배설은 달라. 자,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찌꺼기, 더 이상. 근데 사실 그 찌꺼기에도 영양분 되게 많다. 소장에서 다 우리 몸을 흡수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만큼 에너지를 먹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100만큼 먹었잖아. 열심히 분해해서 거기서 50도 우리가 못 뽑아 먹어. 한 60 정도는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왜 똥개들이 시골에서 막 똥 집어 먹는다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요즘은 야, 개들도 배가 불러서 똥 안 집어 먹어. 근데 어쨌거나 똥을 먹는 그런 동물들도 있단 말이야. 왜 먹겠어? 일부러 먹는 게 아니야. 일부러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똥의 양분이 많아. 특히 토끼 같은 경우는 자기 똥 많이 먹어. 왜냐면 똥이 양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 그리고 소화하기도 쉽고, 훨씬. 이미 한번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킨 애들이기 때문에 똥이 굉장히 소화시키기 좋아. 영양분도 많아가지고 토끼 같은 경우는 자기 똥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대요. 15페이지 봅시다. 개념 쏙쏙. 자,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11번.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거 X. 자, 영주 한번 해봅시다. 1번. 지방은 위와 소변에서 분해된다? OX. 틀렸죠? 지방은 위에서 분해 안 됩니다. X예요. 지방의 위가 왜 나와? 위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1번 X. 2번.
녹말은 잎과 소장에서 분해된다. 맞습니까? 자, 녹말은 잎에서 분해되고요. 아멜리스. 소장에서 녹말은 아밀레스 또 역당에서 분해되죠. 참고로 이 이자액 쓸개즙이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쓸개즙하고 이자가 좀 달라 보이지. 쓸개즙하고 이자액은 어디로 분비되냐면 소장으로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소장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아밀레스 나오고 소장에서 트립신이 작용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자야. 만들어지는 게. 자, 그래서 맞고요. 3번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입니다. 맞아요. 4번 쓸개즙에는 지방 분해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조심하세요. X. 자, 12번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번 A, D에 해당하는 소화효소의 이름을 쓰래요. 자, A가 저 표에서 맨 위에 침에서 나오는 뭔가네. 자, 그러면 은재 A 소화효소 이름이 뭐야? 아밀레이스. 자, B 봅시다. B. 위에서 나오는 뭔가 있네. 위에 게 뭔가 들어있다는 얘기네. B. 자, 은재야, 그럼 B는 뭐야? 펩신. C 봅시다. C. 소장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네. 소장에서 뭔가가 나오는 건데 C가 뭐냐면 단백질을 뭔가 분해하는 거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소장에서 나오면 그 이름이 뭐야? 이제 트립신입니다. 펩신이 아니라. 오케이. 트립신. D 봅시다. D.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딱 하나밖에 없어. 소장에서 나오는데 이자에서 나와서 이자에서 만들어서 소장으로 나가는데 하나밖에 없어. 은재야 뭐야 이름이? 라이페이스. D는 라이페이스. 자, 2번. 가다에 해당하는 최종 소화 산물 이름을 쓰래요. 자, 가는 뭐냐면 녹말의 최종 분해 산물. 은재야 뭐지? 포도당. 나는 단백질 최종 산물. 아미노산. 다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인데 모노글리세린 이미 써있네. 그럼 다는 뭐겠어? 지방산. 지방은 두 개로 분해돼. 분해 산물이 두 개야. 지방산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자, 13번 봅시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 이름과 기호를 쓰래요. 자, 석주 1번 쓸개즙 만드는 곳이 이름이 뭐야? 쓸개즙 만드는 곳이? 간이에요. 기호로 뭡니까? C. 자, 2번 단백질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곳이 석주야 어디지? 자시 칠판 봐봐. 단백질 최초로 분해되는 곳이 어디야? 여긴 아니고 여기네. 단백질 최초로 분해되는 곳이네. 위에서 분해됩니다. 기호는 뭐야? D. 3번 영양소가 최종 분해되고 흡수되는 곳은 어디지? 마지막 끝판 다 흡수되고 끝나는 곳. 아니 대장은 아니라고 아까 그렇게 했잖아. 대장은 소화시키는 것이 빼낼 게 물밖에 없어. 대장은 소장이야. 소장 마지막 끝판이야. 소장에서 소화가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영양소가 최종 분해해서 흡수되는 곳이 소장입니다. 기호로 뭐야? F. 자, 4번 녹말,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만들어 분비하는 곳. 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게 어디야? 이자야. 이자. 자, 이자가 어디지? 기호로 2입니다. 2. 알파벳 2. 자, 14번. 자, 가와 나의 이름을 쓰래요. 자, 흉털의 가운데 우뚝 솟은 게 암죽관이고 그 암죽관을 감싸고 있는 가느다란 게 모세혈관이야. 그럼 영주야, 가가 이름이 뭐야? 모세혈관. 나는 암죽관. 오케이. 2번 가로 흡수되는 영양소와 나로 흡수되는 영양소를 고르래. 가가 뭐냐면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는 수용성 물질. 자, 수용성 물질부터 골라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디귿. 또 리을? 니은. 그렇지. 포도당, 아미노산, 탄수화물, 단백질 다 수용성이야. 또 리을, 무기염류. 자, 그리고 암주간으로 통하는 거는 기억과 미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겠습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끝났어. 자, 17페이지 숙제고요. 17부터 시작해서
23페이지까지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순환 배우니까요. 자, 이거 이번 파트가 니네 양이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이번 파트 생명은 외우는 것도 많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합시다.